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어휘 부분을 정리해볼까요? 책 126쪽을 보세요. 설명에 알맞은 표현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고 임시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로 방식이나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는 다르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래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설명을 보시고 알맞은 어휘와 표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 국민들의 생활을 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림. 한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정치라고 했습니다. 3번.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같았던 것이 서로 달라짐. 같았던 어떤 것이 바탕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이질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잘 써 넣으셨죠?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표에 알맞은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고 왼쪽에 제목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왼쪽의 제목을 보고 오른쪽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써 넣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은 후보자라고 써 넣었네요. 김대한 씨와 이민국 씨가 선거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바로 정당이라고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당의 이름입니다. 정당 중 권력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반대로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3번을 보시면 선거에 출마한 기호를 나타냅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 김대한 씨는 안정적 번영을 약속했고 이민국 씨는 적극적 통일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된 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선거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김대한 씨는 TV 연설로 자신의 정치 이념과 공약을 이야기했고 이민국 씨는 대중 집회에서 자신의 정치 이념과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대중 집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해서 이민국 씨는 TV 연설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의 정치 이념과 공약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선거 결과를 보시면 선거에서 붙는 것을 당선이라고 하고 떨어지는 것을 낙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책 127쪽을 보세요. 다음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 나라의 정치 혹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아래의 단어들을 간단하게 볼까요? 먼저 번영입니다. 번영은 나라나 단체가 번성하고 영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은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의미해서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특히 유해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개방입니다. 개방은 문이나 어떤 공간을 열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안정은 어떤 것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많은 경우에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협력입니다. 협력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복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노력하여 없애거나 좋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쓴 글을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50년 전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까지 연임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번영을 위해 무역을 개방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이루어 나갔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과 분단으로 힘든 상황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무역을 개방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성장을 지향하면서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때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성장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말인데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빈부의 격차는 개인 간의 경제적 자산과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가 아주 클 때 빈부의 격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또 각박하다는 인정이 없고 마음씨가 넉넉하지 않다의 의미입니다. 경제적 성장은 국민들 사이에 빈부 격차를 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회가 인정이 없고 서로 배려해주지 않는 각박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성장을 지향하면서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향하다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것을 의미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가치만을 이루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에서 말한 표현과 어휘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나라의 정치 또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법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 127쪽을 보세요. 아래를 보시면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문법 는 가운데는 앞의 문장의 내용이 진행되는 중에 뒤의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보통 앞의 문장의 내용은 뒤의 상황이 일어날 때의 배경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다음 문법은 을, 리을 테지만입니다. 을, 리을 테지만은 앞문장에 추측 가능한 내용 또는 예상되는 내용이 오고 뒤에는 앞에서 추측한 내용과 반대의 사실이 와서 자신이 추측하거나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사실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문법은 을, 리을법 하다입니다. 을, 리을법 하다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많음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는다뿐이지, 니은다뿐이지, 다뿐이지입니다. 는다뿐이지, 니은다뿐이지, 다뿐이지는 앞문장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며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예상 밖의 내용이 뒤의 문장에 옵니다. 보통 앞에 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아래의 대화를 보시고 다음 문법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는 연습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실까요? 직원: 이 휴대폰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자인이 특이해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하다는 보통 것과는 특별히 다르다라는 의미로 독특하다라고도 합니다. 손님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손님, 디자인이 특이하다 뿐이지 별다른 기능이 없잖아요. 최신 제품이라면 카메라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mp3 기능이나 GPS 기능 정도는 갖추었을 법한데 손님은 이 휴대폰이 그렇게 마음이 들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디자인이 특이한 것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다른 기능이 없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뿐이지 니은다뿐이지 다뿐이지를 사용해서 디자인이 특이하다 뿐이지 별다른 기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신 제품이라면 카메라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mp3 기능, GPS 기능 정도는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라는 의미로 문법 을, 리을법하다를 사용해서 최신 제품이라면 카메라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mp3 기능이나 GPS 기능 정도는 갖추었을 법한데 라고 했습니다. mp3 기능은 음악을 듣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 GPS 기능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최신 휴대폰 제품이라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기능이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기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래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대화를 보시고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가. 말리 씨는 언제나 공주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라. 말할 땐 콧소리를 많이 섞어서 천천히 하고 행동도 아주 우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말리 씨는 스스로 공주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말할 땐 콧소리를 많이 섞어서 천천히 말하고 행동도 아주 우아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콧소리는 코가 막힌 듯이 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콧소리를 많이 섞어서 말을 하면 귀여워 보이거나 애교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또 우아하다는 기쁨이 있고 아름답다의 의미입니다. 가의 말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말리 씨는 공주처럼 보이길 바랄 테지만 사람들은 공주병 환자로 볼 듯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리 씨 스스로는 자신이 공주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주병 환자로 볼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사용해서 말리 씨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자신이 공주처럼 보이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리 씨를 공주병 환자로 볼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공주병은 진짜 병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공주처럼 예쁘고 고귀하다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공주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말리 씨를 다른 사람은 말리 씨의 바람대로 공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주병 환자로 볼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2번 대화를 보실까요? 가. 우리 사장님은 퇴근 시간이 지나고 저녁 9시가 가까워지도록 댁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셔. 게다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시간까지 일해 주기를 바라신다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않고 저녁 9시가 가까워지도록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그 시간까지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닌데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의 말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김 사장은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직원들은 시간을 때운다 뿐이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의미로 문법 을 테지만, 리을 테지만을 사용했습니다. 사장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직원들은 그 시간에 충실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 뿐이지, 니은다 뿐이지, 다 뿐이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때우다는 시간을 대충 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가. 엄마는 늘 잔소리를 하셔. 공부해라, 방 정리해라, 미리미리 챙겨라 등등. 엄마의 잔소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기분 좋게 들리는 건 아니야. 모든 엄마는 잔소리를 하시죠. 잔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참견하거나 꾸중하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해라, 방 정리해라, 미리미리 챙겨라 등등 여러분도 엄마에게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엄마의 잔소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항상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엄마는 엄마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한두 번 효과가 있다 뿐이지 항상 기분 좋게 들리는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문법 을 테지만, 리을 테지만을 이용했네요. 또 이런 잔소리는 처음 한두 번은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부이지 그 한두 번이 지나면 기분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 뿐이지, 니은다 뿐이지, 다 뿐이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의 대화를 보실까요? 가. 스트레스가 쌓일 땐 역시 술을 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 피로했던 몸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기분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스트레스가 쌓일 땐 역시 술을 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피로했던 몸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기분도 편안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운은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해서 기운이 돌다 라고 하면 온몸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이리저리 전하여 퍼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술을 마시면 무엇인가 활기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술을 한 잔 마시면 기운도 돌고 기분도 편안해질 법한데 오히려 건강만 해친다 뿐이지 별 효과는 없어.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술을 한 잔 마시면 기운도 돌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지만 이라는 의미로 을법하다, 리을법하다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술을 한 잔 마시면 기운도 돌고 기분도 편안해질 법한데 오히려 건강만 해치기만 하지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뿐이지, 니은다뿐이지, 다뿐이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휘와 문법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